수열입니다. 순서 똑같아요. 일반항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생긴 등비가 있습니다. 나열을 해볼게요. 그럼 첫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가서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계속 이렇게 가요. 그랬을 때 등비는 어떤 동일한 값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R만 써요. 곱하기 R. 다른 문자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마찬가지 동일한 값인 곱하기 R씩 진행되는 구조. 이렇게. 그랬을 때 더 표현 안 할게요. 이게 첫째 항이고 n번째 항이자 동시에 일반항이라고 표현하고 그때 곱해지는 동일하게 곱해지는 이 값을 보고 공비라고 합니다. 비율이 곱에 대한 뜻인 거 아시죠? 그치? 같은 비율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너분의 너랑 너분의 너랑 너분의 너랑 너분의 너 이렇게 얘네를 분수 구조로 했을 때 앞뒤에 대한 비율이 똑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비를 뜻해요. 일반항부터 구해봅시다. 일반항은 아까 했던 구조랑 똑같아요. 자, 너에서 너로 갈 때 R 한 번 곱했고 너에서 너로 갈 때 R 두 번 곱하니까 R을 두 번 곱하면 2R이 아니라 곱하기 R 제곱인 거죠. 그럼 얘에서부터 얘까지 갈 때는 느낌 보시면 알아요. 그렇죠? 2일 때는 R 한 번이고 3일 때는 R 두 번이니까 N일 때는 R을 N-1번이겠죠. 끝. 따라서 암기하셔야 되는 일반 AN은 A1의 곱하기 R의 N-1제곱. 필수 암기. 쉽죠? 예, 암기하셔야 됩니다. 등비수열 일반항 하면 A1 곱하기 R의 N-1제곱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뭐가 있냐면 등비수열을 표현하는 방식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an 플러스 즉 다음 번째 항은 앞에 있던 항에다가 곱하기 r 어떤 숫자를 곱해준다면 이 돼요.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말과 동시에 공비까지를 알려주는 구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얘는 증명도 잠깐 해볼게요. 얘는 an에다가 곱하기 r을 주면 an 플러스 1이고요. an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r을 주시면 an 플러스 2가 돼요. 그죠? 그럼 우리 등비수열은 이 계산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너랑 너랑 같고 너랑 너랑 같으니까 너 분의 너랑 너 분의 너도 똑같을 거야. 그럼 r 약분되죠? 그럼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1 대각선 곱하기 하시면 결국 나오는 게 바로 an 플러스 1 가운데 것의 제곱은 앞뒤의 곱이더라.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정리를 제대로 합시다. 이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을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한 그냥 단어야. 얘를 보면 그냥 등비수열 끝. 다른 조건 하나도 없어. 그냥 등비수열입니다를 식으로 표현해주는 방식. 이렇게 한글로 안 준다 그랬어. 시험장 들어가면. 얘는 등비수열입니다도 주면서 동시에 공비가 얼마입니다 까지 주는 방식.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돼요. 5 뭐할까요? 마이너스 2분의 5 지저분하게 만들어 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5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씩 진행되는 공비가 되는 거죠. 됐음? 그럼 얘는 일반항 AN은 A1 곱하기 R의 N-1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하셔도 되고 굳이 예쁘게 정리하려면 자 지수를 대충들 아시죠? N 마이너스 1 이해되시죠? 미시 같은 곱은 지수끼리의 합이다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뜯어 쓰실 수 있고 마이너스 지수는 뭘 뜻하죠? 역수죠, 역수. 그럼 얘는 얼마인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래서 너랑 너랑 만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지. AN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이너스 10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됐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뭐 표현법 겁나 많지 뭐. 마이너스 2의 n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써도 되죠. 왜냐면 너 이렇게 주면 되니까. 그치? 그런데 이거 보통 잘 이렇게는 안 쓰지만 봐봐. 이것도 함수적 해석을 잠깐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써. fx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이런 거지. 이 함수 배운 적 있어요? 수열을 했던 친구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수원의 첫 번째 단원이 뭐예요? 지수. 배우고 나면 뭘 배우냐면 지수 함수를 배우죠. 네, 지수 함수 아닙니까? 지수 함수. 그러니까 지수 함수 구조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1차 함수 구조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오케이? 심화된 건 다음번에 좀 정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등비 중항을 알려드리면 아까 등차랑 비슷하죠? A, B, C가 이 순서로 등비다 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비 중앙의 구조는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가운데 곱하기 가운데는 앞 곱하기 뒤다. 등차는 뭐라고? 가운데 더하기 가운데는 앞 뒤의 합이다. 그래서 2B는 A 더하기 C는 등차고 B제곱은 AC다가 등비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표현법은 문제 풀 때 솔루션 아까 써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B, C를 갖다가 쓰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죠. A, AR, AR 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 A, B, C를. 세 놈이 등비입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도 쓰지. 또는 너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 C 기준으로 거꾸로 쓰는 거야. C 기준으로 거꾸로 쓰시면 제일 뒤에 게 C야. 그럼 얘는 R분의 C가 되고 그 앞에 거는 R 제곱분의 C겠지. 왜냐면 R씩 곱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B. 그럼 너는 R분의 B. 그럼 너는 BR. 이걸 많이 쓰겠죠. 왜냐면 얘는 뭐가 편하겠어? 어떤 조건이 많이 나오고 있어? 세 놈이 등비인데 그들의 곱이 얼마다 라고 나오면 이거 써먹는 거야. 왜냐면 얘는 곱하면 뭐가 나와? 그냥 비세제곱 나오잖아. R 주고. 등차일 때는 그렇게 썼을 때 합이 편한 구조입니다. 등비는 이렇게 쓰면 곱이 편한 구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곱이 해고 나오면 이걸 많이 쓴다 라는 겁니다. 되셨죠? 등비도 묶음에 대한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 묶음에 대한 합 구조. 얘도 새로운 등비를 갖는다. A1, A1R, A1R 제곱, A1R 세제곱, A1R 4제곱, A1R 5제곱, 이만큼만 가봅시다. 아까 등차랑 비슷한 구조니까 이번에 두 개만 묶어볼게요. 얘네 두 개의 합, 두 개 합을 묶어보시면 얘는 A1 두 개 합이니까 묶어내면 1 플러스 R이고요. 얘 묶어내시면 A1 일단 이렇게만 쓸게요. 그리고 공통으로 R제곱 뽑을 수 있죠. 근데 R제곱 뽑고 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해되시죠? 얘 A1 R 4제곱까지 뽑을 수 있는데 A1 R 4제곱을 뽑아내면 1 남고 R 하나 남아요. 그죠? 그러면 넘어갔을 때 곱하기 R제곱 붙죠? 넘어갔을 때 곱하기 R제곱 붙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합인 새로운 등비를 이룹니다. 공식처럼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럼 얘도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 예를 들면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너는 여기에서 SN이라는 게 A1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이래. 얘는 등비라고 주어졌어요.
그래놓고 S10은 아까 뭐였지? S10이 10이었나? 그래놓고 S22 뭐 줄까? 30 줍시다. 30. 그랬을 때 S30 물어볼 수도 있고 아까처럼 S40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 두고 첫 장부터 10번째, 첫 장부터 20번째, 첫 장부터 30번째, 첫 장부터 40번째 이렇게 가면 묶으면 합의 구조에 의해 똑같이 이렇게 가요. 자, 네가 10이랍니다. 그럼 너도 10이고 너도 10이고 너도 10이고요. 얘네 둘에 대한 합이 30인 거니까 너도 20이네요. 그럼 너도 20이고 너도 20이죠. 그럼 우리는 앞에 10개 묶음, 지금 2개 묶음으로 예를 들었지만 앞에 10개 묶음, 뒤에 10개 묶음, 뒤에 10개 묶음, 뒤에 10개 묶음은 새로운 등비를 이룹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 넘어갈 때 곱하기 2죠. 그럼 여기로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40이 될 거고요. 여기서 여기가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80이 되겠죠. 그럼 40은 내려오시면 결국 이들의 합이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구조상 등차를 잘하는 애가 등비를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등차를 못하는 새끼는 등비도 존나 못해요. 구조가 너무 비슷해요. 스타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됐음요? 끝나가요. 등비는 선생님 간단하다. 등비 합 뺄 겁니다. 등비 합. 근데 갑자기 하나가 생각나. 등차에서 내가 빼먹습니다. 등차에서 이런 게 있어요.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등차를 이룬대요. 세 변의 길이가 등차를 이루는 직각삼각형. 세 변이 A1, A2, A3 같은 거. 네? A1, A2, A3. 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각삼각형에서 등차를 이루는 건 3대 4대 5의 비율을 갖는 애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애가 있는데 얘에 대한 넓이가 뭐 120입니다. 삼각형 넓이가 120일 때 둘레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100%죠. 3A, 4A, 5A 밖에 없단 말이에요. 너 곱하기 너 곱하기 2분의 1는 너야. 계산해서 A값 찾아서 그냥 둘레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세변 길이가 등차 이렇게 했죠? 그럼 뭐야? 이 순서로 등차입니다의 구조랑 똑같이 A, B, C처럼 정리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얘는 B, 그럼 얘는 B 빼기 R, 얘는 B 더하기 R. 얘는 뭐 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쓰잖아요? 그러면 3대 4대 5가 나옵니다. 각각의 B. 생략할게요. 정리하시면 얘가 뭐 B가 4D가 나와요. 4. B. 왜 갑자기 R로 썼죠? B라는 값이 4D가 나와요. 정리해 주시면. 피타고라스 쓰시면. 4D 집어넣으시면 3D, 4D, 5D 해서 3대 4대 5 구조가 나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 앞에까지 싹 지울게요. 괜찮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은 약간 다릅니다. 약간. 아까 등차의 합은 어떻게 했죠? 1, 2, 3, 4, 5, 6, 7, 8, 9, 10을 밑에 줄에다가 뒤집어서 더했어요. 이렇게 했던 거야. 등비수열의 합 SN은 첫째 항 A1, 두 번째 항 A1R, 세 번째 항 A1R 제곱을 다 더해 나가는 거죠. 그럼 마지막 N번째 항이 A1에 R에 N-1일 거고 그 앞에 있던 건 A1에 R에 N-2였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N번째 항까지를 더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SN을 어떻게 구하시냐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열 들어가시면 몇 급수라고 해서 특별한 수열을 공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 맛보여줄게. 여러분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2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9 더하기 6 곱하기 27 더하기 얘를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을 뭐 100번째 항까지 더하세요. 그래서
x100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기 잘 보잖아. 앞에 붙은 숫자만 봐봐.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뒤에 붙은 숫자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 구조죠? 등차랑 등비를 곱으로 만들어 놓은 수열곡 몇 급수라고 하는데 그걸 계산하는 방식이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1타 2석 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리는 SN을 어떻게 구하시냐면 등비 수열의 합은 똑같아. 밑에다가 똑같이 붙이는데 핵심은 바로 뭐냐면 위에 있던 놈의 등비 수열의 공비를 위에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R 곱하고 여기 전체 R 곱해서 분배 때리는 거야. 분배시키면 얘는 A1R이 되죠? 얘는 A1R 세제곱이 되죠? 이해됐어?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다 붙인 다음에 위에 있던 놈의 옆으로 한 칸 밀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R을 곱하면서 얘는 A1R이 됐던 애를 한 칸 옆으로 밀어서 쓰는 거야. 나열을. 여기서부터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열해. 그럼 너는 R 곱한 거니까 A1R 제곱이 되겠죠. 우르륵 가서 그러면 너한테는 뭐가 붙을 거냐면 구조상 봤더니 A1R에 n-2가 붙을 거고 너는 R 곱하니까 A1R에 n-1이 될 거고 마지막 너는 A1의 R에 n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콜? 자, 그 둘을 빼요. 그러면 1S에 RS를 빼는 거니까 여기에 1-R에 SN이 오고요. 는 그럼 요런 새끼들 다 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A1이 남고요. 빼기 밑에 항이었으니까 A1에 R에 N제곱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하나 물어볼래? 세판? X는 얼마? 요 X는 얼마? X는 A분의 B라고 쓰면 됩니까? 그치. A는 0이 아닐 때잖아. 그러니까 쟤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최종 정리해요. 최종 정리. 따라서 암기하셔야 되는 SN 공식입니다. SN은 양변에 1-R로 나눠버리면 1-R분의 A1 뽑아내시고 나면 A1에 곱하기 1-R의 N제곱이에요. 맞죠? 그러나 얘는 언제야? R이 뭐가 아니어야 돼? 1이 아니니까 나눠준 거야. 이해돼? 그럼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R이 1이라면이 궁금한 거지. 근데 R이 1이야. R이 뭐야? 공비잖아. 곱해나가는 숫자인데 첫째 항이 3이야. 근데 R이 1이면 두 번째 항 3, 세 번째 항 3이지. 그럼 다시 분석해보자. 야, 3333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도 되고 등비도 다 돼. 3333은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해도 되고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1짜리인 등비 수열입니다 라고 해도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더 쓰셔야 되냐면 R이 1이라면 R이 1이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첫째 항도 A1, 두 번째 항도 A1, 세 번째 항도 A1 그러한 게 몇 개 있는 거야? N개가 있는 거니까 뭐야? A1, N이 되는 거지. 이해됐음?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두 개인 거야. 공비가 1이 아닐 때와 공비가 1일 때. 이해되셨죠? 보통 애들이 등차수열의 합 두 개, 등비수열도 합이 두 개인데 느낌이 달라. 느낌. 여러분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2분의 n 첫 항 플러스 끝 항으로 공식 하나 있고 2분의 n 2a1 플러스 n-1b가 있고요. 등비수열은 합이 r-1분의 a1에 곱하기 r의 n제곱의 마이너스 1 구조가 있고요. a1, n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봐.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문제 있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2분의 1이라고 썼고 어떤 애는 이렇게 썼어요. 다르지 않잖아. 분모 문제에 마이너스를 곱한 것 뿐이야. 이해되시죠? 얘네 둘은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은데 야 등비수열의 합공식 두 개 있잖아. 뭐야? 라고 하잖아.
그럼 한 놈이 이거 얘기해. 그럼 내가 옆에 있는 애한테 또 뭐 있어? 라고 하잖아. 그럼 다른 놈은 이거 얘기해요. 얘랑 얘는 똑같은데 왜 선생님이 두 개를 서로 다르게 써줬냐면 수열 파트가 단순 연산이 너무 많은 단원이다 보니까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딴 걸 가르치는 거야. 뭘 가르치냐면 만약에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이 뭐 8이에요.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얘 공비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때는 합공식 쓸 때 뭐가 유리해? 제가 유리한 거야. 왜? 음수가 덜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덜 나와야 계산 실수를 안 해서. 이해돼? 다시 말해서 얘랑 얘는 같은 공식이지만 습관을 들이는 거야. 공비가 3이야. 그럼 얘를 쓰는 게 편하고 공비가 1보다 작아. 2분의 1 같은 거. 그럼 얘를 쓰는 거야. 그래야 실수가 덜 나온단 말이야.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언제 쓰느냐의 차이로 이렇게 구별인 거지. 얘랑 얘는 똑같은 공식이고 느낌이 달라. 봐.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 두 개인 건 뭐의 차이냐면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쓰는 거야. 첫 항 끝항을 알아. 그럼 이걸 쓰는 거고 첫 항과 공비를 알아. 공차를 알아. 그럼 이걸 쓰는 거야. 근데 등비수열의 합 공식 두 개인 건 뭐가 다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가 아니라 공차가 1이 아니냐 1이냐에 따라서 공비가 1이냐 1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식인 거야. 그래서 공식 두 가지가 이렇게인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마무리야, 마무리. 어려운 거 정리할게요. 마찬가지야. 얘도 우린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해. 그런데 얘는 실제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라 비주얼을 보는 거야. 비주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어떤 마이너스 b 플러스 4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지같이 내가 만들어 놓고 그럼 여러분 이 에세이는 첫 장부터 등차 수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입니다 라고 했어.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이래. A 얼마야? 그치. 왜? 세조건 죽어야 되잖아. 그럼 없어야 되고 A는 2 이거 죽였어. 그럼 얘 2로 뿅 상수항 없어야 되잖아. B는 얼마? 4. 그럼 완벽한 등차 수열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왜? 함수적 의미라는 저 어려운 표현 하지 말고 비주얼을 기억하는 거야. 어떻게 생겼어?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그게 등차 수열이야. 그럼 등비 수열의 비주얼은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등비 수열도 이걸 할 줄 알면 등비 수열은 등차는 되게 쉽잖아. 근데 등비는 조금 지저분하거든. 근데 아는 애는 너무 쉽게 풀어. 잘 봐. 자, 보세요. 이걸로 볼게요. 에세이는 이거 잘 안 나오겠죠. 재미없어서. 보통은 이걸로 하는 거야. 근데 꼼꼼하게 정확히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잘 봐. R은 공비니까 숫자예요. A1도 첫째 항이니까 숫자야. 변수는 누구밖에 없어? R 숫자고 N밖에 없는 거야. N만 문자고 나머지 다 숫자야. 그러면 만약에 공비가 뭐 3이라고 쳐봐. 그럼 1 빼기 3이고 A1 첫째 항이 뭐 5야. 그럼 뭐분의 뭐 해서 그냥 얘 하나가 뭐야? 숫자 하나가 되는 거야. 됐음? 그러면 문제를 못 볼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첫째 항이 3이고요. 공비가 뭐 할까요? 공비가 2짜리 등비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합은 SN은 공비가 1보다 크니까 R-1을 쓸 거예요. R-1분의 A1에 곱하기 R의 항의 개수의 마이너스 1입니다. 정리하시면 2-1에 3 괄호고 2의 n제곱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럼 네가 지저분했더라도 너분의 너라는 숫자가 생겨요. 그죠? 따라서 얘 정리하시면 전개해볼게. 비주얼 잘 봐.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3 괄호고 2의 n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겠죠? 이렇게? 되셨음? 등비의 비주얼은 이래요. SN의 비주얼은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돼. 어떤 숫자에 괄호를 두고
숫자의 n제곱에 빼기 1로 생겨야 돼.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돼. 중요한 건 이거야. n제곱 빼기 1이어야 돼. 무조건 n제곱 빼기 1, n제곱 빼기 1, n제곱 빼기 1.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등비수열의 합이다. K값 구하세요. 등비수열의 합이래. K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왜? 깔끔하게 몇 n제곱을 줬을 때 빼기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빼기 3이 있어야 3 뽑아냈을 때 삐리리 n제곱에 빼기 1을 만들 수 있잖아. 됐어? 이게 다야. 선생님 문제 하나 내볼게요. 칠판 자 보세요. 그지같이 내볼게. 5 곱하기 3에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플러스 a 이렇게 줬어. 다음은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라고 줬어요. 다음은 등비수열의 합이래요. a 값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a 값 얼마 필요해? 마이너스 15인 거지. 분석까지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15라고 합시다. 그럼 5 곱하기 3에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5예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얘는 15 뽑아냅니다. 그럼 3의 n제곱에 빼기 1이죠? 됐음? 그러면 공식 자체를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 등비수열의 공식은 R에 n제곱에 빼기 1이 있으면 R 빼기 1이 밑에도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강제로 없던 애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왜? 있었기 때문에 얘를 강제로 만들었어. 그럼 분모의 2를 만든 거니까 분자에도 2가 와서 여기 30 이렇게 와야지. 그러면 얘가 바로 누구야? 첫째 항이지. 그리고 n 바로 밑에 있던 놈의 새끼가 뭐야? 공비가 되는 거야. 이해했음? 뭔 말인지? 이런 걸 자유자재로 막 만들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만 볼까요? 너무 쉽지? 일단 뭐예요? 아니 지저분한 거 빼내야지. 얘 5분의 1이죠? 5분의 1? 5분의 1 데리고 오시면 10분의 3 곱하기 뭐로 바꿔치기? 5의 2n제곱이 아니라 25의 n제곱 이렇게 바꿔야지. 그죠? K값 얼마? 마이너스 10분의 3 됐어? 10분의 3 25의 n 마이너스 10분의 3 그럼 10분의 3 뽑아내시고 나면 25의 n 마이너스 1 그럼 강제로 25의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사이에다가 곱하기 걸고 24를 주는 거지. 그죠? 그럼 10분의 3 곱하기 24가 첫째 항이고 25가 공비가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더러운 문제는 없어요. 그냥 한번 더럽게 만들어 본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비주얼은 너무 쉽지만 등비 수열의 합의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음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드는 방법 기억하시죠? 분모에도 뭘 세모 빼기 1 만들고 위에 거에도 곱하기 세모 빼기 1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첫째 항 공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공비 되시죠? 그리고 선생님이랑은 원리합계는 안 할 겁니다. 원리합계는 뺄 거예요. 여기 하나가 있네요. 얘 하나,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그리고 문제 몇 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 하나만 얘기 좀 할게. 우리 수열에서 등차 등비에 대한 중항 구조를 좀 써보잖아요. 중항. A, B, C가 삐리리 수열입니다. 그랬을 때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뭐 나와요? 2B는 A 더하기 C의 구조가 나오는 거죠. 등비입니다. 그럼 얘는 B 제곱은 A 곱하기 C의 구조가 나오죠. 여기는 선생님이 아직 안 쓸게요. 뭐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긴 해요. 근데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잘 보시면
이거 기억하세요? 뭐지? 산술기하죠. 산술기하. 정확한 표현으로는 얘가 뭐예요? 산술기하가 아니라 얘를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보고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B는 2분의 A 플러스 C, B는 루트 AC. 맞죠?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산술, 기하, 조화, 원래 교육과정에서 조화까지 있었어요. 수학에서 빠진 거긴 하지만 조화수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은근슬쩍 돼요. 은근슬쩍. 어렵지 않은 거라서 선생님 잠깐만 얘기 좀 해볼게. 조화수열은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무슨 수열인지는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선생님 더하기 2분의 1씩 갑니다 라고 하는 똥멍청이 없을 거 아니야. 더하기 2분의 1씩 가는 공차가 아니에요. 등차 수열 구조가 아니죠. 그럼 얘를 눈 감고 친구한테 설명을 해.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야, 뒤집으면 등차 수열이야. 역수가 등차죠. 역수가 등차인 수열을 보고 우리는 조화 수열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만약에 내가 A4, A3 이런 수열이 있는데 A10을 구하래. 난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일반항.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B1, B2, B3 BN이라는 수열을 만들 건데 네가 뭐냐면 A1분의 1이고 A2분의 1이고 A3분의 1이고 AN분의 1이야. B 애들이. 그러니까 치환하듯이 하는 거야. 그럼 B는 2, 4, 6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B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 아니 등차 수열인 거잖아. 그럼 쓰는 거죠. 야, B에는 뭐니? B에는 2N이야. 됐어? 그러면 Bn이 2N이니까 Bn은 AN분의 1이고 너와 너는 역수 구조니까 따라서 AN은 얼마인 거야? 2N분의 1이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선생님 한번 볼게요. 조화 수열은 ABC가 조화 수열이래. 그러면 조화 수열은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뭐 하면 돼? 아,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뭔 거야? 등비 수열. 아니, 얘네가 등차겠지. 그럼 얘네 가지고 등차 중앙을 쓰는 거야. 가운데 것의 2배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을 더한 거야. 됐음? 그럼 너네 통분해버리면 AC는 A 더하기 C죠? 얘 둘 뒤집어 까죠? 그럼 2분의 B는 A 플러스 C분의 AC죠? 따라서 B는 A 더하기 C분의 2AC라고 하는 조화수열의 등비 중앙이 나와요. 됐음? 나 좀 어려운 거 설명하는 거야.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돼. 그래야 특강이 맛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B는 2분의 A 플러스 C, B는 얘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음의 제곱근일 수도 있어요. 아시죠? 등비 수열은 뿔마 진행될 수도 있잖아. 공비가 마이너스면. 그래서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만 구조상 선생님이 일단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너가 얘가 뭐라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이 나와요. 구조가. 그래서 이런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뭘 얘기 또 하고 싶냐면 산술평균이 뭔지는 아시죠? 산술평균이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논하는 평균이 다 산술평균이잖아. 시험 성적, 키, 몸무게 다. 그쵸? 기하평균이 뭡니까? 라고 하면 보통 도형에 대한 평균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정확한 구조를 모르니까 선생님 잠깐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런 겁니다. 기하평균은요. 여기에 원이 껴요. 접하게. 이렇게 껴요. 그랬을 때 각각의 반지름을 A, B, C라고 잡으면 잘 봐요.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 이 두 개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를 쓰겠습니다. 닮은 비. 자, 볼게요. 빗변은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이니까 A 더하기 B고요. 얘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이니까 B 더하기 C죠. 높이는 B에서 A를 뺀 거죠. B에서 여기 A 뺀 거. C에서 B를 뺀 거. 따라서 C 빼기 B. 닮은 비 씁시다. A 더하기 B 대 B 빼기 A. 즉, 빗변 대 높이는 닮은 비니까 빗변 대 높이 C 빼기 B. 돼요? 내항제곱, 외항제곱 정리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AB의 플러스 BC의 마이너스 AC는 외항 정리하시면 AC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같은 거 죽입시다. 뭐 있어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죽이고 넣어 넘기고 넣어 넘기시면 2B제곱은 2AC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길이니까 양의 제곱근에 의해서 B는 루트 A씨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기하 평균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요 따구로 생긴 애들은 반지름들이 뭘 갖는다? 등비를 갖는다 라는 사실인 거지. 길이가 곱하기 R, 길이가 곱하기 R배씩 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1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친구들은 그냥 보자마자 슝슝슝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동시에 뭐야? 등비 중앙의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애들은 반지름들끼리가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라는 사실이고 지금 당장 우리 여기 파트랑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고 직접적이지 않은 이유는 조화 수열이라는 구조가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봐. 대표적으로 중경고등학교는 굉장히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절대 나올 일이 없지만 교육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년 1구 학교 뭐 이런 학교들은 혹시 모르잖아. 조화수열이라는 멘트를 안 써. 단지 뒤집었을 때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알아두자면 자, 조화수열은 조화평균 한번 볼게요. 조화평균은 언제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뭐가요? 서울. 우리는 항상 하는 거죠. 내 고향을 빛내기 위해서. 강원도 태백 아시죠? 강원도 태백. 존나 촌놈이 뭐 이런 거 아니야? 네? 태백 친구가 있어요? 아니, 태백이라고 불러요. 뭐 시커매서 그러고 태백이 탕방충이라고. 자, 어쨌건 얘네 둘의 떨어진 거리가 L이래요. 근데 이런 거야. 차를 타고 갈 때 A km/h의 속력으로 갔고 돌아올 때 B km/h의 속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쉽게 말해서 갈 때 100km로 달렸고 아파차 타고 가는데 돌아올 때 200km로 달렸어. 그럼 평균 속력은 100 더하기 200에 나누기 2 해서 150이 아니죠. 맞아요? 계산 좀 해보자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왕복에 대한 평균 속력을 계산하고 싶어요. 평균 속력은 속력 공식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 따라서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가 와야 돼요. 거리. 그러면 총 시간은 갈 때 시간이죠? 올 때 시간을 더해야 돼요. 갈 때 시간이야. 자, 시간은 공식 뭐예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얘한테 걸린 시간은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인 거죠. 그럼 총 시간은 A분의 L 더하기 B분의 L이에요. 총 이동 거리는 2L인 거죠. 그럼 분모 문제에 L분의 1, L분의 1 곱하시면 L 날라가서 밑에 거 동분하시면 AB분의 A 플러스 B고요. 위에 거 2만 남아요. 번분수 1분의 B 번분수 이렇게 취하시면 결국 A 플러스 B분의 2AB 이렇게 나오죠. 이거 뭐 그치? 그래서 조합평균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평균 속력에 관련된 스토리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심화 과정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열 파트에서는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조화 중앙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의 구조를 따른다. 이런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수업이 30분 남았는데 아까랑 똑같이 여러분들 뭘 하시냐면
이제 각 번호당 밑에 새끼 문제들을 하나씩 푸시면 되고요. 이거 몇 개 없죠? 정비수열은. 원리합계 파티 17페이지는 안 푸셔도 돼요. 17 건너뛰세요. 지금부터 스타트. 4개, 6개, 8문제네요. 8문제. 하시고 또 남은 문제 좀 더 푸세요. 그러면서 개별 질문도 하시고